안녕하십니까, 부사조 헌터입니다. 시즌2의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올 한해 많은 일이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었고, 또 폭락을 하면서도 아쉬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2016년에 또 좋은 재테크로 이어진다면 올 한 해도 아주 잘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6년에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득 안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1화와 2화를 보시면 제가 책을 통해서 2016년 트렌드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3화와 4화에서는 그걸 좀 더 타켓을 잡고 자세하게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화와 4화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직장인들, 1년차, 5년차 분들에게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하였고, 그런 분들에게 펀딩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펀딩을 시작하는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일반 예금 통장이어서 아주 금리가 붙지 않은 통장이겠죠. 혹은 직장 2, 3년 대차 되신 분들은 적금 통장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적은 은행은 그런 통장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은행과 이번 증권사, 이 각 지점이나 또 온라인 증권사 이런 데 가시면 증권 계좌를 우리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펀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시 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이 계좌 개설입니다. 증권 계좌가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좀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주 거래하는 은행이나 아니면 시중에 가까운 증권사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이 펀딩을 시작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키움증권이라는 곳입니다. 온라인 증권사로서 시중에 은행에 가면 연계계좌라고 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움증권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권사 수수료가 싸다는 점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있어, 펀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수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호에 맞게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키움증권 이외에도 몇 개 증권사는 비슷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호에 맞게 은행과 증권사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증권사에 가셔서 은행에 가셔서 아마 계좌 개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펀딩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화 강의 좀 보시면 제가 4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1인 미디어, 두 번째가 입금 문화였습니다. 지난 2화를 보셨다면 아마 이것이 좀 기억나실 겁니다. 3화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4화에서 3, 4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것인가, 펀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쓰고 또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면서 혼자 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많이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1인 미디어 채널인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가 상당히 아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작년과 올해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로 인해서 이런 1인 미디어에 광고를 집어넣는 회사, 그리고 광고 미디어랩, 모바일 미디어랩인 회사,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도 2년간 아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소비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1인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증대했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네이버도 V앱 같은 것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현재 주가에 좋은 도움, 또 좋은 방향을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뿐만이 아니라 1인 미디어를 생산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의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생산보다 소비하는 입장이 좀 더 1인 미디어에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컨텐츠 중에 유독 선택되어지는 컨텐츠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점점 지난 회에도 강조드렸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여가며 생산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인 미디어를 생산하고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에 우리 여러분이 받은 월급을 조금씩 투자해 봅시다. 그렇다면 펀딩에서 아주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아무런 종목에 투자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제 매출이 일어났고 큰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우리에게 아주 재테크에 유용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음원 회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소리바다라는 아주 하이텐이나 나우누리가 있던 시절에 소리바다라는 불법 다운로드 받던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음원을 소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멜론이라든지 엠넷, 다양한 벅스라든지 다양한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지금 음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음원을 소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노엠 같은 경우가 정말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것이 생산하는 회사들에게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3대 기획사에 있습니다. SM, YG, JYP.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M과 YG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렇다면 JYP는 어떨까요? 주가가 굉장히 낮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 회사가 음원 수익을 확대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점점 매출을 할 수 있는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생산하는 회사라든지 웹툰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이와 같은 관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포커스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B급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B급 문화에 대해서 응답하러 나왔던 스팸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B급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스타워즈 7이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전 세계의 신뢰를 갖고 있는 아바타의 기록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성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스타워즈 보는, 예전에 특히 나왔던 것들 보는 분들은 저게 정말 뭐가 재밌어, 저 외계인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진짜 그 세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B급 문화에 좀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고도 이런 B급 문화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돈이 돼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만화인 미키마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미키마우스가 1년에 내는 그런 매출이 디즈니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한 회사를 평생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 당시에 표현이 힘든 캐릭터가 지금 더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우리 30대, 40대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우레메 같은 것들이 다시 지금 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흥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히어로물이자 또 그 당시에 향수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영화관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캐릭터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캐릭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년간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뽀로로라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이 회사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비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무르익는다면 상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에 관련된 회사들도 펀딩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향후에 큰 재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이어서 이제 이런 캐릭터 혹은 이런 미디어에 대한 제가 뽑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칠판에 2개의 기업을 노란색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촬영 스텝도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을 지금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1인 미디어와 B급 문화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업이라는 점, 왜 그때 얘기랑 다른 거야?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기업을 적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주식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대외적 변수가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는 것이지 그 기업을 변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들이 왜 제가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획사입니다. 이 기획사에 소속되는 가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샤이니, 레드벨벳,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가수들일 것입니다. 저희 촬영팀도 저에게 야, 거기 엑소 말고 뭐가 있어? 이런 말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SM에는 엑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느냐? SM은 음원 수익과 콘서트 수익으로 많은 양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음원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가수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음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음원 수익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올해 SM이 한 콘서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M은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가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환율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엔고와 엔저가 되는 그 시점부터 SM은 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이 되고 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엔고와 엔저, 이것이 상황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엔저 상황이 약간씩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20엔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110엔대 정도만 내려와도 SM의 주가 상승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120엔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환율로 인해서 매출은 더 늘어나고 이익은 더 늘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높게 주가 상승해서 트리거가 뭐가 있냐? 그것이 바로 신규 매출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겠지만 SM이 중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프로듀서해서 신인 가수를 내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가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촬영 스타트에 물어볼까요?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런 기업에 펀딩을 해보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모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100원짜리 볼펜, 200원짜리 볼펜 이런 생각밖에 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똥자루가 나오는 볼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나미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작년에 모나미는 112억 원을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1,500억 정도가 되었죠. 굉장히 볼펜을 팔아서 많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모나미가 단순히 볼펜만 팔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마 제 이야기 듣고 지금 짐작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어떤 사회 현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B급 문화와 연결이 될까요? 모나미 그 똥자 같은 볼펜이 우리에게 새로운 향수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예, 그 말도 정답입니다. 요새 그럼 옛날 향수로 인해서 그때 그 볼펜을 다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1인 가족화에서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자녀를 한 자녀만 두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점점 고급 학용품을 점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학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모나미도 최근에 프리미엄 볼펜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볼펜 한 자루 괜찮은 게 얼마일까요? 촬영 스텝님께서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3,000원이요. 고급 볼펜 한 자루 3,000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도 어제 서점 가서 볼펜 한 자루 샀는데 1,500원 주고 샀습니다. 요즘에 고급 볼펜, 일반적인 볼펜도 굉장히 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00원, 200원짜리 쓰던 볼펜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나미도 그 볼펜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급 볼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나미도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향후에 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야 될까요? 볼펜을 만드는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죠.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이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환율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업의 가장 트리거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무엇?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이 점점 학용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볼펜을 구매하기 시작을 한다면, 모나미가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한다면 이런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나미 펀딩을 해서 모나미가 중국 진출 성공하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이런 기업은 다달이 펀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달이 투자하다가 그 트렌드가 불어일으키면 재테크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가 올해 2016년에 자리 잡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 강의가 다소 긴 점은 있지만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재청취를 꼭 자주 하셔서 이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화를 통해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3번, 4번에 대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새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불사전투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